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제 월요일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고민되는 종목들, 그리고 막 고심되는 종목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막 한숨이 나오는 종목들 저희가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저 예병군 멘토와 저 정재훈 멘토가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내부터 좀 드릴게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요 02-3153-2611번입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은 013-3366-0110번이고요. 이쪽으로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빠르게 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저희 오늘 이제 코스피 장과 코스닥 장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코스피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금일 같은 경우는 뭐 반등이 일부 좀 나왔습니다. 반등이 일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기 민감 섹터들이죠.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 완성차들이 조금 반등이 좀 나와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바닥이 나왔다라고 좀 보기에는 다소 이른감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 차례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겁니다.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봤자 선물 기준으로는 약 260에서 262포인트 정도까지를 좀 목표치로 두고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전히 저희가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이 중소형주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미 빠질 대로 좀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오는, 즉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장이 조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장은 물론 뭐 일단 코스닥의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셀트리온이 상승했었던 점, 그런 점들이 어떤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 금일 이제 코스닥이 또 500포인트를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차트를 보면서 짧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전에도 지지대, 자 여기서 지지를 확실히 받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안전하게 좀 상승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이제 지지를 명확히 하면서 자 5일평선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하면 62평이 꺾여 내려오는 선까지는 조금 보셔도 무방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11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조금 상승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여전히 좀 그런 좋은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이런 장, 즉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세장입니다. 약세장에서는 이제 코스닥 쪽에 테마별 흐름에 순환 매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여러분들께 계속 장 이후에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 참고해 보시고, 일단 선물이 아니죠, 참. 옵션 만기일까지는 변동성이 확대될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참고해 보신다면 개별주 종목 위주의 전략 이렇게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장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올해 코스피 관심 종목 5선과 정재훈 멘토님의, 그리고 예병군의 이제 코스닥 관심 종목 5선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초부터 계속 공개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군도 있으니까 거기서 참고를 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제 관심 종목 5선까지 여러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 장이죠, 그죠? 내일 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자세히
좀 들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일단은 반등은 나왔어요. 그런데 반등의 폭이 좀 제한적이었으니까 이런 얘기 정재훈 멘토님이 좀 얘기를 좀 코스피 쪽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내일장은 좀 어떻겠습니까? 예, 일단 시장도 일단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세장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일단 다음 날까지는 뭐 지지부진한 장이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막판에 일단 외국인 쪽에 조금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제한적인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즉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한 번쯤은 현금화를 해 놓고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뭐 코스닥 시장 내일장 어떨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코스닥 시장도 크게 지금 뭐 어떤 상승 여력은 남아 있는데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근데 옵션 만기일에 하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사실은 이게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은 너무 이래 섣부른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조금은 뭐 강한 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되게 약한 장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장은 오히려 좀 관망하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그것이 좀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옵션 만기를 한번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지지부진한 장, 즉 올라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내려도 크게 내려오지 않는 그런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세장의 어떤 전형적인 또 흐름이 나오고 있죠. 테마가 순환매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 보신다면 섣부른 매수보다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아침에 전략을 세우셔서 오후에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 점검도 해봤고요. 내일장 전망까지 또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좀 헷갈려 하실 거예요. 그런데 1월장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옵션 만기일까지가 좀 불안하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좀 관망하면서 즐기시는 형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렇게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1월장 후반 들어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2월장부터 또 저희가 또 대응 전략 잡아 드릴 테니까요.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저희 얘기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중에도 추첨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자 상담 많이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 상담 많이 해주시면 그 이벤트에 또 당첨되는 이벤트가 또 놀랍죠? 그 이벤트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예.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이 정재훈 멘토하고 예병군 멘토가 함께 이 지난 멘토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문자 서비스 일주일 이용권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인 종목 상담 들어가 볼까요? 예. 네, 일단은 제가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를 좀 문의를 하셨습니다. 삼성 SDI를 16만 5천 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은 20%를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삼성 SDI 거래소 시장에 뭐 주도 섹터로 해서 잠깐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삼성 SDI가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어떤 소식이 나왔느냐?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면서 다소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자,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의 꾸준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 쪽에서도 3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소 수급적인 부분들이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결국 그 부분들 때문에 차트는 전저점을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만 5천 원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저가 권역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차례 밀려 내려오고 나서 반등이 나온 이후에는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결국에는 14만원대, 이 14만원 부근까지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자리대까지 오게 된다라면, 과거에 이 뚫고 넘어갔었던 이 매물대, 즉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14만원 정도 때까지 일단 열어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약 한 16만 5천원 정도 때까지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좀 시간은 한 번쯤 좀 걸릴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수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예상을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14만원까지 열어두되 반등 목표치는 약 한 16만원에서 16만 5천원 이 자리대를 목표치로 두고 일단은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빠르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인데요. 23,450원이 매수가시고 비중 20% 되시네요. 5147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이트 진로 다 잘 알고 계시는 기업입니다. 맥주 회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소주, 맥주, 진로 쪽에 어떤 합병이 되면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사실상, 지난해 어떤 싸이 효과와 더불어서 조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올해 이제 들어오면서 올해 연말로,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떨어진 종목군이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각도를 세워서 떨어진 이유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는 바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지금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면서 제가 조금 가격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50원이면 최근에 조정 들어오는 구간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일봉 보면서 제가 대강 예측을 해보면 최근에 조정 들어오는 구간에서 이쯤에서 낙폭이 과하니까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제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부터 떨어진다 그랬어요? 머리부터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머리부터. 떨어질 때는 늘 머리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부터 잡아 들어가도 머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지금 머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 들어가셔서 어디서 빠져나오겠습니까? 그 머리가 뚫고 내려가는 선에서 빠져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매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지지를 예측하거나, 그 다음에 반등을 예측하고 들어가시는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가격대는, 이 부분이, 지지대는 맞아요. 명확하게. 왜냐하면 예측된 지지대 구간입니다. 저번에도, 지금 가격대가 딱, 지금 전에도 반등, 리바운딩이 나왔던 자리에서의 지지대고,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즉, 2012년도에서도 이 부분을 강하게 잘 지지받으면서 올라왔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조금,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봐보세요. 지금 23,450원에 매수하셨다가, 21,700원까지 떨어지면, 이게 강하게 올라와도 크게 수익을 못 보세요. 왜? 처음부터 손실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신다면 굳이 떨어지는 종목에 앞으로는 들어가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어디 잡으시면 되는가 하면요. 단기적인 박스권으로 보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인데 26,300원 정도가 목표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는요. 이 부분을 깨고 내려오면 또 급해집니다. 그래서 21,000원 여기 깨고 내려오면 종가상 깨고 내려오면 손절을 하시는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잡아 드릴게요. 일단은 안전하게 수익 좀 수익 내고 빠져나오시기를 다시 염원합니다. 바로 상담 이어갈까요?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일단 첫 번째 6고개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고개 중 첫 번째는요. 코스닥 우량 기업이고요.
중소형 섹터에 편입이 돼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방송 말미에 공개가 되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힌트가 너무 어려운데 힌트를 당연하죠. 그래서 6고개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이 문자로 많이 좀 보내주십니다. 이 정답에 대해서 그 문자를 보내주셔도 상품권을 드린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액토즈 소프트입니다. 39,900원에 25%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말에 올라탔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9567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자, 액토즈 소프트 게임주죠. 게임주가 최근에 이 반등이 좀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컴투스라는 종목이 있죠. 뭐 컴투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해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에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 이 액토즈 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들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서 금요일 첫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이 기관 쪽 그리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 보게 된다라면 큰 물량들은 아니지만 매도 물량도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 수급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의 모습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한 차례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가 다시 저점을 깨면서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21선 부근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추가적인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절반의 되돌림 가격이 나온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결국엔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약 한 32,500원에서 33,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서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수를 39,000원에 하셨기 때문에 단기 이동평균선을 좀 기준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29,800원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5일선이 아마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32,500원 이 자리대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가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번호 다시 한번 좀 고지를 해드리고 갈까요? 예, 전화 여러분들께서 많이 주시면 이벤트 당첨의 기회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전화 좀 많이 주세요. 그리고 문자 상담도 지금 열려 있으니까 계속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또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 자, 02-315-2611번입니다. 이쪽으로 빠르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은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또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동서인데요. 매수가가 지금 16,100원이시네요.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비중 50% 한꺼번에 담으신 것 같은데 손절가하고 매도가가 궁금하시다고 8567님께서 담아주셨습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 일단 IS 동서 뭐 이름으로 들어보면 동서식품의 어떤 주식이 아니냐, 동서식품의 계열사가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요. IS 동서는, 벽제건설이라는, 이제 벽제 콘크리트라는 그 회사로 먼저 설립되었다가 IS 동서로 사명을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요업 및 콘크리트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건설업이 크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동사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꾸준한 주가 상승을 이루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참고로 해보신다면, 동사의 어떤 실적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어떤 우려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매도 대응과 매수 대응을 하는지의 방법론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2013년도 자, 여기 2월부터 꾸준히 우상향을 이어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살펴보자면 요거는 어떤 측면으로 보셔야 되는 거면 선을 그어 보셔야 돼요. 선 끊는다고 이거 선 많이 그어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돈 받지 않습니다.
H 키우면 HTS 상에서 선을 많이 꺼봤으니까 돈 더 내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많이 꺼보세요. 자, 선을 요렇게 22평, 즉 22평하고 평행한 선을 하나 꺼보고 거기서 시작된 점에서의 또 평행선을 하나 꺼보세요. 그러면 자, 요렇게 나올 거예요. 평행선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냐면 자, 매도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구간 오니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가 이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즉 바이 앤 밸런싱이 가능한 종목군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서 그러니까 분할로 매수해서 분할로 매도하는 전략이 가능한 종목군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이시냐면 이거는 매수 구간입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여기서 손절선을 막 잡고 불안해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맞아요. 어디? 자, 여기가 되겠죠. 그죠? 17,500원 정도 부근.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17,500원까지는 한번 끌고 와보세요. 근데 비중이 50%다 보니까 불안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부터는 분할로 잡아 들어가세요. 그리고 매도하실 때도 이런 종목군들은 분할로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잡아 드리겠고, 이런 종목군은 손절가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14,800원 정도 선, 이 손에서 만약에 종가상 이걸 뚫고 내려오면 14,000원 초반대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비중으로서 분할로 조정선을 잡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갈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상담, IS 동서 상담이었습니다. 예, 일단 뭐 종목군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힘들기 때문에 전화 왔네. 제가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저 오로라 가지고 있는데요. 오로라요? 네. 네, 오로라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비중은 50%고요. 50%요? 네, 그리고 11,600원. 11,6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목소리가 참 아름다우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가요? 네, 이거를 좀 더 지켜볼까, 아니면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까, 네.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혹시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있게 보셨나요? 뭐, 중기까지는 괜찮아요. 중기라고 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 뭐, 한 달 정도? 한 달은 단기입니다. 그래요? 네. 네, 제가 오로라를 혹시 제가 하는 방송을 보고 사신 건 아니지? 예, 일단은 제 수학을 좀 내려놓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오로라 혹시 뭐 예병군 멘토가 뭐 소개를 해주는 그런 종목을 보고 사셨습니까, 혹시? 전화가 끊겼네요. 자, 일단 오로라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괜히 끼어들어갖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괜히 돼지 같은 사람이. 자,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로라 같은 경우는 오늘장, 지금 이 주식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들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냐, 아니면 못하냐, 이 부분들이 결정질 겁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한 달 정도는 좀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비중이 일단 50%입니다. 제가 좀 봤을 때는요, 1차와 2차 목표가를 좀 잡아드릴 겁니다.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정고점 자리대가 약 11,250원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를 한 번쯤은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목표가를 1차로는 13,000원을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13,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2차는 약 15,000원 정도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로라가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고 CEO 효과가 나면서 실적의 개선폭이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YG엔터와 이 캐릭터에 관련된 부분들 계약까지도 좀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이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자, 우선 11,6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으니까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21선 자리 있죠. 자, 21선 자리대가 약
11,500원입니다. 요 자리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아마도 충분히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하방, 즉 61선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매수가가 좀 있으니까 11,600원이니까 21선을 좀 기준으로 대응을 하고 목표가는 1차 13,000원, 2차 15,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또 우리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자, 이제 6번째 고개 중에 2번째 고개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그걸 또 제가 얘기를 하나요? 이번에는 예.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12월부터, 기관이 160만 주, 외국인이, 3만 주를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좋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달 동안에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니까 상당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이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멘토링 서비스 일단 상품으로 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빠르게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이네요. 자, 파트론, 지금 휴대폰 부품주로서, 지난 한 해, 그리고, 지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왔었는데, 지난, 이제, 딱 여름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의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IT 부품주들의 몰락과 함께 조금 계속해서 빠졌던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어떤 15,000원대 부근을 강하게 지지받고 있는 듯 했으나 그 지지대를 깨고 내려오면서 지금 13,000원까지 무너지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불안한 구간이 아니냐까지 생각이 될 정도의 어떤 구간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파트론은요. 스마트폰 안테나뿐만 아니고 NFC, 즉 근거리 무선 통신의 전자결제와 관련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빠졌느냐?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 우려감이 너무 과도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빠질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로 보면 이만큼 빠질 종목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제가 차트 보면서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봉상으로 보면 각도 너무 꺾여 있어서 이제 불안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주봉이 아직은 살아있어요. 주봉이 어떤 선이 살아있는 거면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던 122평을 살려놓고 있고 62평조차 아직 꺾지를 못했습니다. 자, 물론 22평, 중요한 22평을 꺾어 내려왔는데요. 월봉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26평을 이 지지대를 살짝 깼죠. 그런데 요게 빠르게 회복이 되면 다시 자,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는가? 15,000원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거의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제 생각에는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자, 여기 지지받는다 확인이 된다면 즉 이제 양봉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추가 매수를 조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봉상 오늘도 자, 마이너스 4%를 기록하면서 강한 음봉이었잖아요. 그죠? 이 음봉 때는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양봉이 만들어진, 즉, 일봉이 하루라도 양봉이 크게 만들어지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10%시니까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자, 20%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매수가, 즉 수익 구간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수익 구간은 15,000원대 윗선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800원이 평단이시니까 지금 자, 이렇게 양봉 만들어질 때 평균 단가를 낮추시면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전략 잡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비중이 크게 안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지금 다른 분 또 파트론 상담 들어오신 분이 있네요. 그래서 중복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평균 단가가 13,500원인데 이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3,500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봉, 월봉 체크하셨으니까 자, 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 조금 더 하셔더라도 자, 15,000원대까지 끌고 가보자는 전략, 15,000원 위에서는 분할로 차익 실현하겠다는 전략,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원하셨습니까? 자,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크루셜텍을 좀 물어보셨습니다. 매수가가 13,800원이고 비중 20%를 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크루셜텍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 부분들을 좀 한번 보죠. 제가 상당히 좀 이 작년 연초에 상당히 좀 좋게 봤던 기업이었었습니다. 자, 보시게 된다면 영업 실적 등에 대한 전망 공정 공시가 있었습니다. 올해 2013년,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작년에 대한 실적 예상을 매출액 5천억에 영업이익 400억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턴어라운드의 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로 인해서 크루셜텍이 주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면 영업 실적 등에 대한 전망 공시가 수정을 했었죠. 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정정 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적자입니다. 140억. 상당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종목군들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라는 분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런 이 큰 차이가 나는 전망에 대한 이런 부분들, 법적으로 어떻게 좀 제재를 해야 된다는가, 그 강화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하락 N자형으로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점까지도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1차 11선, 2차 21선에 대한 목표치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2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눌리고 있습니다. 즉, 이 크루셜텍은 9,1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8,000원대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8,500원 정도 때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9,100원이 이탈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일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한 1,200원 정도, 이 1,2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6곡에 이제 세 번째 힌트 좀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세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쉬운 그런 부분들이죠. 자, 세 번째 고개입니다. 내수 섹터에 돼 있고요. 내수 섹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또 한 부분들은 원화 강세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화 강세의 수혜주다. 그렇죠. 예. 전화가 와서 묻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 들어봐요. 레드로버요. 예. 매수가는요? 6,500원이요. 6,500원요? 예. 비중은 30%요? 예.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요즘 봄이 개봉해가지고. 예. 주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예.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하세요? 예. 이거 지금 최근에 왜 올라오고 있는지는 아세요? 저 풍미에서 지금 애니메이션 그 만화 영화 그걸 더 개봉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 넉잡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게 이제 월트 디즈니사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협력해서 이제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수화기 잠깐 내려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세요. 여보세요? 예. 전화 끊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최근에 이제 넛잡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 때문에 어떤 주목을 받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넛잡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일단은 개봉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전역에서 지금 개봉 당시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 넛잡과 대응할 만한 가족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없다는 게 이 동사에게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시장이 또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일단은 큰 수익을 지금 보고 계셔서 축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군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매도 시점을 잡아가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손절가를 높이셔서 익절가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각도를 지금 제가 차트 보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 들어와서 꾸준한 상승을 이어오다가 가파르게 급등을 하고 꾸준한 상승이었어요. 여기서 꾸준한 상승 이어오다가 조정 이후에 횡보가 있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가파른 상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어떤 식의 전략이 맞느냐 하면 지금 이 올라오고 있는 선이 이거
일봉상 5이평선도 데이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5이평선의 약간 약간 미친 부분을 일단은 손절가로 잡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일봉상이니까 요게 다 내일쯤 되면 요게 어디까지 올라오겠습니까? 바로 9,700원대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한 200원 빠진 9,500원대를 익절가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 날인 그 다음 날 정도가 되면 이게 만원대 부근까지 5이평선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돼서 만약에 여기서 횡보가 나오더라도, 횡보가 나오면 그때 9,800원을 계속 유지를 하세요. 9,800원 익절가를 유지를 하시고, 자, 그래서 그렇게 익절가를 자꾸 높여 가시다 보면, 자, 이렇게 올라오다가 떨어지는 구간, 즉 횡보가 나와서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겠죠. 그렇게 팔게 되면 어디에 파시게 되는가 하면 어깨에 파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마치 1200원에서 만약에 이게 익절가에 도달해서 9,800원에 팔게 되면 마치 굉장히 크게 손해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금액이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익절가를 계속 높여가는 방법은 결국은 이 추세, 강한 추세를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잡아드리기보다는 이 5이평선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죠. 5이평선에서 한 200원 빠진 것을 계속 대응해 나가시면서 익절가를 높여가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청자분 이해되셨어요? 예, 잘하겠습니다. 예. 추세 강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이익을 극대화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 문자 상담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스바이오를 좀 매수하셨습니다. 16,000원에 20%를 좀 매수하셨어요. 자, 이 한스바이오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AS를 좀 진행해 드립니다. 언제죠? 매주 금요일 날 아침 10시죠? 이 박 PD의 이 드림하이 그 시간에 제가 한스바이오메드 일단 편입을 했다가 잠깐 매수가 뒤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다시 편입을 할 겁니다. 다시 편입을 할 건데 어떠한 메리트가 있느냐 그 부분들이 좀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상당히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페이스 리프팅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뼈 연골 부분들, 이 수술 이 부분들에 있어서 FDA의 승인을 좀 받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와 MOE 형식으로 해서 사업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상당히 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슴 부용물 시장, 그 부분들 3개에서 7개에서 8개밖에 만들 수 없는 그런 고급 기술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수익은 좀 낼 수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들을 좀 보기에 앞서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매수 기조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자,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17,000원 이 자리대를 강하게 넘어서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다라면 당분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13,000원대에서 17,000원 박스권역인데요. 이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눌림목 구간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비중 20% 1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보유 관점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조금 여유있게 좀 보자. 목표가는 2만원을 좀 잡고 일단 투자 마인드로 좀 보신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 상담 참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참 저희도 숨이 가쁜데요. 아마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조금 가파르게 좀 듣는다고 고생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제 힌트 하나 더 드리고 가죠. 예, 이번에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고개입니다. 자, 곡물 가격 하락에 대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곡물 가격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비료주입니까? 하겠습니다. 비료주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주입니까? 일단은 종목 상담 진행하시죠. 예, 종목 상담, 예. 제가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이네요. 오늘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거의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빠졌습니다. 일단 11,000, 두 분이 종목 상담이 들어왔네요. 11,850원하고 18,500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코스닥 5선을 제가 말씀드릴 때 3D 프린트 관련주에서는 딜리를 말씀드렸죠. 그죠? 그 하이비전 시스템은
보호예수 물량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우려감까지 섞이면서 똑같은 3D 프린트 관련주들도 딜리는 지금 오늘 약 한 4%대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부분. 그런데 하이비전 시스템은 오히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빠지는 모습. 거의 그 부분까지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빠지냐에 대한 이유가 더 궁금하셔야 되잖아요.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손절선 지나치셨어요. 근데 자,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오면 진짜 답이 없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죠. 그죠? 8,100원대 구간이에요. 지금하고도 굉장히, 지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1,850원이라면 그리고 18,500원이면 손절하기가 쉬우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분한 고통은, 조금, 충분히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손절선 지나치셨다면 8,100원대까지 손절선을 잡고 여유를 가져보시든가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도 손절을 하시고 자, 다른 종목, 즉 마음고생 안 하는 종목 쪽으로 저희가 대안주도 부지런히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는 그 우려가 지금도 과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그런 과도한 측면들은 내일까지도 이길까지도 이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들어 올린다고 해도 결국은 9,700원대가 상승의 어떤 제한폭 구간 그까지 올라오겠느냐. 즉 9,700원에서 만원 사이까지가 반등의 제한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 마음고생 너무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은 반등 시에 분할로 매도하셔서 대안주로서 오히려 해답을 찾아보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 끝번호입니다. 8829님께서 네 번째 고개 만에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근데 이미 저번 주에 상품을 좀 받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추가적으로 드리지 못하란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아,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예. 예, 매수가격 좀 비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85,000원에 35%. 85,000원에 35%요? 예. 이거 어느 정도, 매수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 작년 여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예. 자, 일단 어떤 부분들이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네. 손절을 하려고 한 7만원대 넘어가면 하려고 했는데 이게 더 쑥 빠지니까. 네. 예, 지금 그게 궁금해서요. 아, 자, 일단은 제가 수화기를 잠깐 내려놓을 테니까 전화 끊지 마세요. 네네. 자,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을 단기적인 의미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아니, 그냥 살 때는 단기적으로 봤는데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되네요. 아, 그렇게 되셨어요? 예. 자,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이 빠진 이유는 알고 계시죠? 예. 예,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닝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주가가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는 건설 섹터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일단 수익성에 대한 회복이 다소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 부분들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5,000원대까지 일단 매수가가 85,000원인데, 85,000원에 지금 현재 손실이 20%가 넘어가시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손절을 하시라고 그러면 손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아, 자, 그렇다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걸 장기적인 마인드, 장기적인 목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61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상승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6만원짜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안 됩니다. 6개월, 이 6만원짜리대가 이탈이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지루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6만원짜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보자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항상 저희 프로그램에서 대안주를 좀 말씀드리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대안주를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일단 대안주로 한번은 포트를 바꿔보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자, 그리고 목표가를 좀 보게 된다라면 약 한 75,000원 정도 이 자리대까지는 한번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담은 여기서 좀 잠깐 멈추고 6고개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5번째와 6번째 한꺼번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는요. 러시아 연해주의 농장이 슬슬 성과가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맨 마지막입니다. 너무 쉬워요.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뭐가 되죠? 멘토님? 예. 농장 이야기죠. 예. 네. 농장 이야기. 여러분들 영어를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농장 이야기 여기까지 나오면 이걸 틀린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농장 이야기. 자, 이야기는 스토리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정도까지 드리면 다 드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지금까지도 종목, 계속해서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전화를 받다 보니까 좀 마음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자꾸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면서 대안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자꾸, 계속 한번 보세요. 시청을 하시다 보면 이제 어떤 정답도 찾아가실 수 있지만 여기서 어떤 여러분들이 대안도 찾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당첨자 좀 발표를 해주시죠. 예, 오늘 당첨자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가 끝자리입니다. 핸드폰 끝자리. 자, 9403님, 그리고 6227님, 그 다음에 4262님, 그 다음에 3252님, 7306님, 당첨되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9433님, 아쉽게도 정답이 틀려서, 일단은, 쿠폰은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저희가 재밌는 어떤 정답도 조금 당첨을 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팜스토리면 스토리팜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팸 있잖아요. 스팸,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재밌는,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당첨 기회를 좀 드리는 걸로. 예, 일단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뭘 계속 생각을 합니까? 그냥 드리면 되지. 자, 상담의 고지. 저희가 강연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주식 승천입니다. 예병군 멘토와 정재훈 멘토의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입니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9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여의도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문의사항은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병군 멘토와 제가 함께 하는 거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평일 야간에 공개 투자 설명회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저녁 7시고요. 이수역 7번 출구에서 나오셔가지고 100m 직진하시면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 4층에서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하시네요.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같이 참여 못 하시게 하려고 일부러 수요일을 잡으셨군요. 예,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대안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자, 시간이 상당히 좀 짧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4시부터 정재훈 멘토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내일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